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격하신 분들께서 제게 스펙을 공유를 해주셔서 그거를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하반기 반도체 채용 시장이 뭐 어땠는지 전반적인 업황을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합격자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 하반기에 대한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뉴스를 GPT를 통해 가지고 한번 뽑아 봤고 25년 하반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실적이나 점유율이 모두 앞섰다는 보도가 나왔고 사람들이 모두 예측은 했지만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소 충격을 받았을 법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재직자분들은 더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뒤집어진 게 비단 HBM 때문이라고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뿐만이 아니라 D1C나 다른 제품도 그렇게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해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기술력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년 2분기에는 이렇게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뒤집히고 상당히 또 많은 차이를 좀 보여줬죠. 대충 한 6%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네, 이거는 놀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파 자체가 삼성전자가 훨씬 크거든요. 하이닉스보다 훨씬 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유율 차이가 났다는 거는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술력의 차이가 크게 보여진 거는 HBM이었죠. HBM이었고, 네, 과거 얘기지만 25년 하반기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HBM을 어느 정도는 기술을 확보하고, 많이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이 점유율이 24년 4분기에서 이렇게 25년 1분기에서 확 떨어지죠. 근데 이게 떨어졌던 이유가 엔비디아 제품에 삼성전자 HBM3E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점유율이 확 떨어졌고 그 점유율을 마이크론이 이렇게 잡아먹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이크론 기술력이 그렇게 좋았을 거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마이크론 기술력이 좋았으면 이렇게 더 올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술력 자체는 이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매우 좋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가 요 삼성전자가 요렇게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25년 3분기에는 요렇게 그 마이크론과 좀 이렇게 뒤집어졌죠. 하이닉스 것도 뺏어먹고 7% 정도가 올라갔고, 요 마이크론은 그대로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꽤 많이 떨어졌죠. 하이닉스 거를 삼성이 먹었다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거는 이제 구글 쪽인 것 같고, 요게 이제 HBM3E가 설계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의 그 빡빡한 스펙은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들을 잘 뚫었죠. AMD나 구글 같은 것을 잘 뚫었고 지금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그 삼성전자 HBM4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1C를 쓰기도 했고 베이스 다이도 최대한 돈 벌 생각 안 하고 시장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돈보다는 자존심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26년 지나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될지 또이또이 될지 아니면 쉽게 뒤집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그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사실은 좀 없어졌거든요. 범용 D램이 값이 너무 올라가서 굳이 HBM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 40 정도 한 요 정도 선까지만 일단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 실적과 업황이 그래도 25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많이 좋아졌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AI로 인한 그런 나비 효과를 통해 가지고
범용 DRAM이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갔고 뭐 HBM 뭐 이익률과 범용 DRAM 이익률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가 현재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네, 삼성전자에게는 운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채용과 인재 경쟁이라는 뭐 이슈가 있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영업이익률에서 성과금을 주는 그걸로 바뀌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에바라고 하던데 에바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익률로 이 성과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체 토탈 이익률에서 뭐 찻대고 폿대고 해 가지고 연봉의 50% 까지만 주는 구조로 그게 이게 유지되는 한 제 생각에는 네, 사람들, 신입사원들, 그리고 좋은 인재들은 네, 하이닉스로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공대에 가라, 뭐 대만은 뭐 중국은 공대생들이 많다, 뭐 공대에 미쳤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의대에 미쳤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뭐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상 체계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SK에서 인재를 다 이제는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업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네, 좋은 사람들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좀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서 네, 혜택을 많이 주고 뭐 돈 주고 안 주고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애사심을 갖고 안 갖고 뭐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문제지만 저는 최소한 회사가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나누고 네, 회사가 많이 못 벌었으면 많이 못 받고 뭐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뭐 요 두 회사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에서 네, 인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두 개 붙으면 어디 가냐? 하이닉스 가라고 저는 조언 드립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가라.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가 좀 더 사람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군데 다 되면 하이닉스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네, 메모리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메모리 증산과 인재 채용이 그러니까 사람 채용하는 그 인원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뽑는 것 같은 느낌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정하기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할 때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 가지고 골치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젠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많이 뽑는데 이제는 그런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다시 시장이 꺾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그만큼 뽑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AI 팩토리라든지 사람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산업이 계속 폭발적으로 팽창을 해야지만 네, 채용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반도체를 잘해서 네, 이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산업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이나 투자자들 뭐 주식 많이 오르고 했는데 요새 오락가락하죠. 네, 요 오라클 뭐 쇼크나 뭐 엔비디아 쇼크에 AI 거품론이 확산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요게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게 무너진다고 하면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주가랑 이득이랑 또 따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주가는 뭐 6개월 뒤 미래를 바라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뭐 거품이 있다 뭐 이게 진짜 안 좋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들면은 채용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네, 좀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취업 관련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네.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게 좀 시원찮아도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은 네, 이에 굴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거를 좀 잘 감안해서 네, 좀 대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오픈 카톡방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네, 스펙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거 하나로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몇 명이 되셨냐라고 보면 자, 네. 올해는 15명 정도가 합격이 되셨는데 숫자로 따져보면 제가 설문조사한 인원이 300명이 조금 넘었고
네, 그 인원이라고 하면은 15 명이니깐 대략적으로 한 5% 정도가 합격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면은 정말 빡빡한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네, 보시면 하이닉스 양산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24 년도에 많이 뽑았죠. 3번 채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4년 하반기에 9 명을 뽑았고 상반기에 5 명을 뽑았고 네, 이번 하반기에 4 명이 됐습니다. 이게 뭐 채용 인원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요 지원자 수가 저희 카톡방에서 일정하다라는 네, 가정을 하게 되면 네, 확실히 24 년보다 25 년도에 뽑은 인원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사람을 하반기 때 더 많이 뽑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졸업자 수가 많으니까. 25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또 더구나 그 합격자 수가 줄은 걸로 봐서는 네, 하이닉스에 채용을 많이 하던 시기는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관련돼서도 24 년도에는 많이 뽑았는데 25 년도에는 거의 뭐 안 뽑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모리 공정기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4 년도에는 거의 채용이 안 되다시피 했는데 공정기술은 사람도 많은데 한 명도 안 뽑았었어요. 뭐 안 뽑았다기보다는 네,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명도 되신 분이 안 계셨는데 25년 상반기엔 3 명, 그리고 25년 하반기에는 7 명이나 되셨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형태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채용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설비나 회로 설계 쪽에서도 네, 이렇게 뭐 네, 올해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TSP 공정기술에서도 되셨고 네.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그 산학장학생이나 그 계약학과 분들이 주로 연구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요 공정기술도 연구직이거든요. 연구직인데 뭐 회로 설계나 평가 및 분석, 뭐 공정 설계 이쪽으로 계약학과 분들이나 인턴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공채에서는 많이 안 뽑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25년 하반기 합격 스펙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먼저 정리를 했고, 삼성전자 공정 설계고, 네, 일단 학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뭐 지방 사립대 분들도 계시고, 중경 라인, 성안 라인, 인설 중위권이라고 주신 분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숭 세단 라인, 그리고 영고 라인, 중경 라인, 네, 국숭, 네. 그래서 전반적인 서울의 중위권 이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공을 보면 전자공학과 신소재가 주로 네, 차지를 하고 있죠. 저는 전자공학은 공정기술 많이 안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전자공학에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전체 학점이고 뒤에 있는 게 전공 학점인데 학점이 다 우수하시죠. 그리고 3점대 분들을 보시면 요 3점대는 성안 라인, 그리고 요 3점대는 영고 라인이시고 네, 여기 중경 라인. 네, 요 학점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약간 상위권 대학에서는 요 학점을 바라보는 게 상대적으로 좀 봐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보면 오픽, 네, IH, 토스, IH, 네, 다 어학도 좀 충분히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스펙 같은 경우에도 뭐 학부 연구생이나 인턴, 네, 이런 뭐 학업 우수, 그리고 이제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중고 신입, 인턴, 네, 이런 그 자기들만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양산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숭 라인, 요게 그 상단, 상명대, 당국대 라인, 성안 라인, 건동 라인, 네, 요렇게 계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서류는 학교랑 뭐 학점을 상당히 많이 본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이게 취업하신 분들은 이 상위권 대학이라고 무조건 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까지만은 보고 그 위로는 좀 학벌 띄고 보시는 거 아닌가?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소재랑 전자공학이 많으시고 학점도 4점대 이상이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높게 준비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3D 풀 쪽으로 이제는 합격하신 분, 그리고 이제 DBI 텍도 네, 계시고, 네, 그리고 ASML도 합격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모두 다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합격 스펙을 참고하셔서 네, 본인의 스펙을 좀 상대 비교를 해 가시면서 좀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도록 네, 한번 정리를 해봤고, 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리고 요 자료를 공유해 주신 후배분들한테도 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